축하받을 줄 알았던 은퇴 자랑. 58세 공무원이 30년 우정을 잃은 뜻밖의 반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거다. 이제 나도 고생 끝이네. 30년 넘게 버텼으니 축하 좀 받아도 되지 않나? 특히 공무원처럼 정년이 비교적 명확한 직업이라면 더 그렇다.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완주이고 버틴 사람만이 도착하는 결승선 같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괜히 말도 많아진다. 연금 이야기, 여행 계획, 하고 싶은 취미, 이제는 출근 안 해도 된다는 해방감까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의 성취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퇴 즈음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다. 은퇴하면 매달 이 정도는 그냥 나와. 58세 공무원 어씨는 은퇴를 1년 남짓 앞두고 있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지낸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 몇 명은 자영업자, 몇 명은 회사원이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씨는 자연스럽게 은퇴 이야기를 꺼냈다. 나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끝이야.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지. 연금은 나오잖아. 집 대출도 다 갚았고 애들 다 키웠고. 어씨 입장에선 자랑이라기보다는 안도감의 공유였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말수가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란다. 야, 너 은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어씨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기는 내 인생 정리를 말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은퇴는 축하지만 모두의 축제는 아니다. 은퇴는 분명 축하받을 일이다. 특히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온 사람에게 은퇴는 사회가 허락한 쉼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즘은 60이 넘어도 일하는 사람이 많고 70이 되어서도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연금이 없는 사람, 퇴직금이 기대만큼 안 나온 사람, 자식 문제로 여전히 돈이 필요한 사람도 많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는 걱정 없어라는 말은 의도와 달리 상대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관계의 거리 조절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의외로 연금 액수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많다. 결국 은퇴하고 나서 오래 곁에 남는 건 돈 이야기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껴준 사람이다. 사례 1. 조기 은퇴 후 친구를 잃은 회사원. 55세에 명예퇴직한 B씨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친구들 모임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솔직히 회사 더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나왔어. 지금이 제일 좋다. 평일에 골프 치고. 그 말이 반복되자 아직 구조조정 걱정 속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들은 말은 이거였다. 너 잘 사는 거 아는데 굳이 우리 앞에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 B씨는 은퇴 이후 가장 힘든 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례 2. 연금 이야기 대신 귀를 열었더니 남은 친구들. 반대로 C씨는 은퇴 후 태도가 달랐다. 본인도 공무원 출신으로 연금이 나왔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답했고 대신 상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요즘 장사는 어때? 몸은 괜찮아?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은퇴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 부럽다가 아니라 잘 버텼다는 말이 나왔다. C씨는 말한다. 은퇴하고 나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더라. 사례 3. 은퇴 자랑보다 은퇴 불안을 나눴을 때 D씨는 은퇴를 앞두고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돈은 계산이 됐지만 할 일이 없어질 미래가 더 두려웠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솔직히 은퇴하면 뭐 할지 모르겠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어쩌냐. 그 말에 친구들도 하나둘 진짜 속 얘기를 꺼냈다. 은퇴 후 우울감, 부부 갈등, 건강 문제. 그 모임은 더 끈끈해졌다. D씨는 은퇴를 자랑이 아니라 공통의 고민으로 만들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비싼 건 말 한마디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숫자부터 계산한다.
연금, 보험, 퇴직금, 생활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종종 돈보다 말이다. 어디까지 말할지, 누구에게 말할지, 언제 멈출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그 관계를 지키는 건 거창한 배려가 아니라 조금 덜 말하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축하받을 줄 알았던 은퇴 자랑이 30년 우정을 잃는 계기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은퇴 이후에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건 개인 성격 문제라기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 구조의 충돌 때문이다. 이건 꽤 많은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존재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비교 기준이 비교적 단순하다. 직급, 연차, 연봉, 업무량.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기준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는 나는 끝났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나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느낀다. 이 상태에서 은퇴자가 자신의 안정감이나 여유를 자주 말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상향 비교를 하게 된다. 상향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년 이후에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더 크게 만든다. 그래서 은퇴 자랑은 축하가 아니라 거리감을 만든다. 은퇴 후 자랑이 더 위험한 과학적 이유.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인간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합리적 사고보다 방어 반응을 먼저 한다. 상대가 은퇴 자랑을 할 때 듣는 사람의 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불안한데 저 사람은 안전하다. 나는 아직 싸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 이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공감 영역보다 스트레스 반응 영역이 먼저 활성화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축하할 일임을 알아도 감정적으로는 멀어지고 싶어진다.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다. 즉, 은퇴 후 인간관계가 깨지는 건 잘난 척해서라기보다 상대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다.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 여기서 나온 결론이 아주 단순하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1순위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놀라운 건 이 연구에서 연금 액수나 자산 규모는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있는지, 비교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이게 노년기의 정신 건강과 직결됐다. 은퇴 이후에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명확하다. 나는 안정됐는데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야기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재테크 전략만큼이나 대화 전략이 중요해진다. 이건 처세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정보는 요청받을 때만 말하기. 연금, 투자, 자산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짧게. 먼저 꺼내면 비교가 시작된다. 성과보다 과정 이야기하기. 얼마 나온다보다 버텼다, 힘들었다, 아쉽다 같은 감정 중심의 말이 관계를 지킨다. 불안도 솔직히 나누기. 은퇴 후에도 불안이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걸 인정하면 대화의 높이가 맞춰진다. 상대의 현재에 질문하기. 은퇴자는 과거와 미래를 말하기 쉽다. 하지만 관계는 상대의 지금을 물을 때 유지된다. 은퇴는 계급 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은퇴는 일종의 사회적 계급 이동이다. 조직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규칙 안에 있지 않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 현직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은퇴자는 자연스럽게 상대적 상위자가 되기 쉽다. 시간이 자유롭고 책임이 없고 어느 정도의 안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건 겸손이 아니라 감각이다. 분위기를 읽는 감각, 말의 무게를 아는 감각. 은퇴 후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에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은퇴를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신 이런 말을 한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다. 나이 들수록 말 조심하게 되더라.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이런 태도는 과학적으로도 맞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과시보다 관계 유지형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우울감과 인지 저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결국 은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은퇴는 개인의 완주지만 은퇴 이후 삶은 함께 살아가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보폭이 중요하다. 내 보폭에 맞추라고 강요하면 사람은 떠나고 상대 보폭을 살피면 관계는 남는다. 축하받을 줄 알았던 은퇴 자랑이 조용히 사라진 우정의 이유가 되지 않으려면 은퇴 준비 목록에 연금 계산 옆에 하나 더 적어야 한다. 나는 어떤 말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 삶은 생각보다 덜 외롭고 훨씬 단단해진다.